미국 군사력은 2위부터 15위까지 다 합쳐도 상대가 안되는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에게 깝치면 안되는 이유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총알 엑사토 들어보셨나요? 다들 원티드 영화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원티드에서 총을 쏘면 총알이 장애물을 피하고 원하는 표적에 맞추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엑사토는 한번 발사되면 끝인 일반 총알과 달리 유도탄처럼 움직이는 목표를 따라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총알입니다. 이 총알의 길이는 대략 10cm로 꽤나 큰 편이며 저격 소총에 사용합니다. 탄환 내부에는 전자센서와 발사 후 펼쳐지는 소형 날개가 있어 총알이 날아가는 동안 바람과 날씨의 영향에도 탄도를 수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에 쉽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타격에 방해되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상당히 유용합니다. 또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숙련된 스나이퍼와 처음 총을 잡는 초보자가 움직이는 타깃을 향해 총을 쏘는데 스나이퍼는 당연히 움직이는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키고 엑사토를 쓴 초보자 역시 스나이퍼와 비슷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1초에 30번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 총알을 피하는 건 안되겠네요. 미국은 레일건을 10년 동안 1조 원을 넘게 들여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레일건 탄환의 속력은 마하 7 이상의 속력으로 날아가며 근데 갑자기 레일건 얘기가 왜 나와? HVP는 레일건 연구에서 파생된 것인데 레일건을 1조 이상 들였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없어 개발을 중단하고 HVP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레일건은 전력을 이용해 레일의 자기장을 만들어 발사하고 HVP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사체를 날리는 것이죠. 기존의 포탄은 목표에 도달하면 터지지만 레일건과 HVP는 기존의 포탄과는 달리 운동 에너지만으로 목표를 타격하게 됩니다. 터지지도 않는데 얼마나 위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 들었으면 오해입니다. 레일건보다는 약하지만 HVP도 송곳처럼 생긴 발사체가 마하 3의 속력으로 구축함 등에 맞으면 선체에 바람구멍이 생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량 작업을 통하여 신형 HVP의 발사 속도를 마하 5까지 높일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발 중 우주 협약 때문에 취소된 무기도 있습니다. 신의 지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상 무기도 해상 무기도 아닌 우주 무기입니다. 미국은 핵보다 더 센 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무기를 연구하였습니다. 우주에서 지상으로 10톤의 텅스턴 막대를 떨고 폭격하게 되는데 이는 운동 에너지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HVP와 레일건과 비슷하죠. 대기권 진입까지 속도는 마하 32, 지표면에 닿을 때 속도가 마하 10에 달합니다. 마하 10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마하는 음속을 말하는데 1초에 340m, 1시간에 무려 1224km를 갑니다. 마하 10이면 12240km 속도로 지면에 폭격하게 되는데 무려 20층 높이인 빌딩을 지하로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인데요. 발사 후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15분, 운석 충돌과 흡사한 파괴력과 지면 충돌 시 위력은 TNT 1000톤 정도이며 오차 범위는 5m 이내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무기는 그래도 좋은 점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방사능을 방출하는 핵과 다르게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없어 친환경적이지만 맞으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마법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인공위성의 무기화 금지라는 우주조약과 유엔의 반대 등으로 개발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공군력은 전세계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유 전투기가 무려 13,500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세계 국가가 보유한 전투기를 다 합쳐도 상대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공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 중에서도 세계 공군력 5위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B2 스피릿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가오리처럼 생긴 귀여운 이 녀석은 어마무시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 기체당 북한 1년치 국방비를 씹어먹을 정도입니다. 그 가격은 무려 2조, 1년 운용비만 300억입니다. 가오리 친구의 위력은 어떨까요? 한번 급유로 전세계를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23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현재 유일하게 핵공격이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기체 한 대가 지도에서 평양이 어디인지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 무려 2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전투기 F-22 랩터가 있습니다. 외계인을 갈아다 만들었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성능이 매우 뛰어난데요. 성능 중에서도 스텔스를 손꼽을 수 있는데 열을 발산하는 구조물을 동체 안에 숨겨 적의 레이더를 피하고 전파를 흡수하는 도료가 칠해 있어 레이더에 잡히는 크기가 벌레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미사일은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체 안쪽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
또 최고속도는 마하 2.5로 오산에서 평양상공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0분이며 최고속도, 순간가속도, 선의 능력, 따라올 전투기가 없습니다. 2006년 모의 전투를 실험하였는데 적기 144대가 격추될 때까지 F-22 랩터는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외계인을 갈아 넣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가장 강력한 공격 헬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아파치 헬기입니다. 아파치의 능력은 굉장한데 KTX 속력과 같은 시속 365km, 즉 마하 0.3의 속력을 갖고 있으며 초저공 비행이 가능한 헬리콥터입니다. 레이더 성능은 8km 범위에서 물체를 1000개 정도 잡아내며 30초마다 자동으로 16개씩 공격 대상을 포착하여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헬기 자체도 좋지만 무장 능력도 뛰어납니다. 엔진 열을 감지해 파괴하는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파괴용인 헬파이어 미사일, 분당 650발을 발사하는 30mm 기관포와 70mm 히드라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 한 대가 무려 전차 12대를 파괴할 수 있는데 미국은 2011년 기준 727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전차 12대 정도 파괴한다니 전차 8000대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고 있네요. 미국의 해군력은 전세계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군하면 항공모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항공모함 자체는 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 전단 전체의 복합적인 위력이 엄청난 거죠. 즉 항공모함이 무섭다가 아닌 항공모함 전단이 무섭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방공순양함이 최소 한 척, 구축함이 2에서 5척, 공격 원잠 한 척 이상 같이 움직입니다. 종합 공격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들 패키지 좋아하지 않나요? 미국 항공모함 개수는 제럴드 포드급 2척과 니미츠급 원자력 항공모함 10척으로 무려 12척이나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3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역 항구까지 합치면 미국이 제작한 항공모함 개수는 총 83척입니다.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을 침몰시키려면 군 전력 40%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이지스함 보유량은 20척인데 미국은 무려 87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700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부에 쓰는 미국. 미국과 대적하려면 외계인과 동맹 맺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 하나 까딱대면 없앨 수 있는 타노스 같은 존재. 미국에 깝치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잡다한 지식을 설명하는 잡식 백과였습니다.